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배박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정릉골이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달라요. 네. 배박골, 저는 배박골 주민입니다. 정릉골은 저쪽에 그래요? 정사동 봉성. 네,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른 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원빌라에 사는 김희석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아까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요. 또 국회에서 하는 일이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석구석과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정릉 3동에서 의정 보고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 정릉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겠지만 고령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부터도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저희 그 배박골만 전 맨날 다니니까 그 배박골 상황을 보면 우선 그 고령자분들의 이동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역에서 내리면 거기 마을 버스들이 여긴 많이 서경대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는 여기 딱 저기 도원교통 딱 내리면은 다 언덕백이 다 걸어 올라가시고 그 보따리 짊어지고 몇 번씩 쉬어가면서 가시고 그러죠. 이런 이동권의 문제, 고령자들의 이동권의 문제,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이 정체라는 건 이름 말할 수 없죠. 그 사고 위험도 많고 여기 도원교통 쪽에 여기는 인도 구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버스에다가 막 뒤엉켜 있죠. 여기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기 한번 길 건너가려면 쭉 이쪽으로 와가지고 성당 앞에서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육교 있고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아까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재개발하면은 과연 여기 사시는 고령자분들께 얼마나 그게 혜택이 오냐 하는 거, 과연 거기서 비싼 돈 내가면서 몇 억씩 들여서 다시 재차 거기서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신이 있으세요? 자식들이 그거 와서 몇 억씩 보태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그 현 여건에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게 여기 의원님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래서 성북구라는 그 여기가 정릉도 있고 역사적인 향기도 가득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릉 3동은 전반적으로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발전이 돼야 된다. 이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 지금 다 그 대동해서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하여튼간에 손해는 적게 보고 이득은 조금씩 더 보고 이럴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너무나 급속한 속도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도 어떻게 고령화 이 사회에 맞게 할 수 있느냐가 참 큰 과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박원 시장이 오셨을 때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지역대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에 거의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집 지었을 때는 다들 중산층 이상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이 아래에 있는 시장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예전에는 달려갔다 단숨에 오시는 그런 나이였으나 이제는 벌써 20년, 30년 지나면서
거의 70세, 80세가 다 되셨습니다. 그 아파트의 시장을 보고 아파트에 올라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령화 사회에 맞게, 고령화 시대에 맞게 이게 뭔가 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에 그 도남초등학교 밑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노력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4억이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설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네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만큼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고령화 이 지금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추세에 맞게 뭔가 이 도시 계획에 좀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 정릉 3동과 같이 개발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도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까 경국사도 이제 지금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스님도 그래도 민원이 있으신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또 시구위원님들이랑 같이 노력을 해서 제가 국회 차원에서 또 민영화된 민간 자본으로 지금 이 전환이 된 그 예스코랑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따와서 이 도시가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동네마다 조금씩 사안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서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정주하시면서 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정릉골도 그렇고 배박골도 그렇고 개발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개발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이 문제 때문에 서로의 해답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이제 어떤 식의 재개발을 할 것인지 이 문제에 좀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가장 높이면서도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하면서도 서로가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뭔가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마련한 것도 20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의정보고회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 무슨 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 개발 위원회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도 좋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가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도와드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예산도 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 시장의 또 전체적인 이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자기 철학과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카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의 방향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스카이 아파트를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행복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대략의 이 방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극소수지만 계십니다. 그분들은 단돈 몇천만 원도 없어서 이주를 할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주거권 행복할 권리 이런 거는 반드시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행권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제가 그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채로 20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있고 지금 대부분 인도를 확보하지 못한 이 도로 같은 이면도로가 대부분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법에서 그 이면도로에 보행자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 이면도로의 모든 보행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유발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최고로 세계에서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께서 교통사고 유발률이 워낙 높고 굉장히 그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법과 친다고 불만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광남 의원이나 또 목성 의원, 안양자 의원 또 여기 다 계시고 또 김문수 시의원 제가 장담을 하건데 사실 어느 시구위원들보다도 열심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한다 해야 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박골의 교통 지금 그 상황이 진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고가도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고가도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이제 주민들이 좀 청원을 하든지 해서 이 진입하는 교통량을 좀 통제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경관지구 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무분별한 그 재개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워낙 극심한 걸 그동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개발은 참 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정릉 3동의 경우에 오히려 이런 자연 경관 규제 문제 때문에 이 서민들의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